행복. 여부대에서 사단장이 떴다 하면은 작업이 시작되는 겁니까? 사단장이 저 산을 옮겨라 그러면은 산이 옮겨진다고 많은 분들이 영상 댓글에 보면은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불필요한 일이 많다 사단장이 온다 그러면은 아마 이런 것을 중의적으로 표현해 놓으신 것 같은데, 먼저 제 영상 여기저기에 이 사단장 부대 순시 관련하여 달린 댓글 몇 개를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구독자 김아무개 님이 써주셨는데, 군생활 시 대대장님을 두 분 겪었는데 두 번째 대대장님이 참 의욕이 넘치셔서 한 번은 사단장님이 부대 방문한다고 하니까 진윈로부터 대대적인 청소는 물론 보이는 모든 걸 새로 바꾸게 지시했습니다. 뭐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유병소에서부터 부대 막사까지 올라오는 길 옆 화단을 둥그렇게 감싸고 있는 큰 돌들 있죠. 이 돌들을 다 파란색 페인트로 칠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돌에 페인트 칠은 처음 겪는 거라 좀 이상했지만 뭐 군대가 원래 그런가 하고 다들 열심히 칠했습니다. 완성된 걸 보니까 뭔가 음산하고 흉측했습니다. 시퍼런 돌이 쫙 있으니까 뭐 그럴만하죠. 자, 드디어 사단장님이 이제 오셔갖고 뭐 둘러보고 지휘통제실에서 대대장님과 이야기를 나누시다가 대뜸, 야, 아까 그 올라올 때 말이야, 그 펄은 그거 뭐냐? 네, 부대 미화 차원에서 조금 손을 봤습니다. 야, 그게 뭐 하는 짓이야? 돌이 돌 색깔이 나야지. 그게 뭐야? 여기가 유치원이야? 당장 지워! 다음 날부터 이 부대원들이 칠할 때보다 더 많은 병력이 동원돼갖고 신나를 발라갖고 빡빡 열심히 지원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 사단장님도 좀 그렇죠. 돌아가갖고 대대장한테 전화를 하든지 아니면 참모를 시켜갖고 적절하게 해서 좀 없앴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해야지, 그 자리에서 하면은 이 대대장 아마 끝날 때까지 부대지 제대로 못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 다음에 또 다른 구독자분, 부대 앞 고지에 엄청나게 큰 스마일 마크가 있었는데 그게 어느 장군이 부대 앞에 가깝게 보인다고 한마디 해서 만들어졌다고 들었습니다. 보병 1개 대대와 전투 지원 중대가 투입되어 능선을 볼목하고 호박돌에 하얀 페인트를 칠해서 고지에 스마일을 박았는데 참으로 정신 나간 짓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구독자, 군단장님이 오신다고 그래서 2주 동안 일과 내내 미친 듯이 돌 치우고 부대 청소한 기억밖에 안 나. 진짜 살다가 돌을 삽으로 파내면서 그렇게 많이 주워 담은 건 처음이었습니다. 결국엔 도로에 돌 한 개 없이 평탄화시키고 잡초란 잡초는 다 뽑고 초소랑 막사도 페인트 칠 다 하고 문 새로 달고 치약으로 청소하고 말이에요. 겁나게 했다는 것이죠. 2주간 엄청나게 고생을 했는데 군단장님 오셔갖고 딱 3분 있다 가셨다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작업한 사람 입장에서. 근데 군단장님 그거 하라 그린 건 아닌데 제가 이제 중대장 할 때 그때 이제 우리 연대 지역에 사단장님이 이제 오신다고 돼 있었어요. 어느 한 지역을 이제 보러 오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혹시 왔다 갔다 하시다가 여기저기 들어가실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중대별로 말이야 각종 창고 뭐 페인트 칠한다고 날린 거예요. 저 이제 그때 중대장 나가서 얼마 안 됐을 텐데 우리 행정보호관은 페인트 칠할 기미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우리는 페인트 칠 안 해요? 그랬더니까 중대장님 저 쓰잘데기 없는 짓입니다. 사단장님이 오실지 안 오실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저 페인트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중대 운영비를 사서 해야 되는데 중대 운영비가 그렇게 많지 않다. 어떻게 합니까? 제가 알았습니다. 뭐 혹시 혼나면 제가 혼나고 할게요. 그러니까 하면 행정부가 뭐 혼날 일도 없을 겁니다. 그랬는데 칠 안 했어요. 결국은 막 어느 중대 창고도 둘러보시지도 않았어요. 그 다른 중대는 똑같은 운영비를 받는데 무슨 돈으로 페인트 칠을 그렇게 자주 했느냐? 외상을 했다는 것이죠. 외상. 그 당시에 중대 운영비가 얼추 한 17만 5천 원 정도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18개월 중대장하고 갈 때 되면 빚이 말이에요. 100만 원 가까이 되는 거예요. 100만 원. 그래서 후임 중대장이 나 이거 일수 못 받겠다 그래갖고 뭐 서로 좀 불미스러운 일도 뭐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이 쓸데없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들어간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고중대장은 빚이 없었느냐? 빚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저는 제 개인 돈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왔었습니다. 제가 대대장 할 때도 11사단은 훈련을 많이 하니까 사단장님 훈련장이 수시로 옵니다. 그러면은 통상 보면 대대장들이 사단장이 와갖고 지저분하다고 그럴까봐 쳐놨던 위장망을 말이죠. 다른 대대에 가서 그 위장망 지지대 빌려다가 다시 팽팽하게 당겨갖고 예쁘게 치고 그래요. 저는 일체 그거 못하게 했습니다. 왜?
훈련 나왔으면은 실전과 같이 하다 보면은 뭐 위장망이 뭐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한 것이고 그 대대별로 위장망 지지대가 충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천막 옆에 야지에 그 뭐 나무 있으면 나무에 가서 붙들어 매고 말이죠. 그렇게 하는 거죠. 사단장님이 그것만 보러 오는 건 아닌데, 근데 문제는 가끔 보면 사단장 중에 그 훈련 자체를 어떻게 지도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쓸데없는 지시하는 뭐 사단장들이 있으니까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좋아요 꾹. 제가 연대장 처음 나가갖고 제가 김포공항 앞에 있는 연대인데 헬기가 내릴 공간이 없어서 그 흑 연병장이 내리는 거예요. 바람 해갖고 내려오면은 그 먼지가 날아서 당연히 우리 병사들 막사임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작전참모한테 얘기를 했어요. 군단장님이 오실 때 차량으로 오셨으면 좋겠다.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왜 그랬냐면요. 군단장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본부중대장이 저한테 보고를 하는데 군단장님 오시는 날 헬기 내리기 전까지 그 물을 계속 뿌려야 된다는 거죠. 먼지 나지 않도록. 그 작업량이 엄청난 겁니다. 이게 얼마나 쓸데없는 짓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군단에다 전화를 했던 것이고 군단장님도 그 말씀을 오케이 알았다. 그러면 차량으로 가자. 복. 저도 이제 그 사단장 나가갖고 저 이제 헬기를 타고 어느 부대에 갔더니까 그 산꼭대기 헬기장부터 대대까지 말이죠. 제가 딱 보니까 빗자루질이 돼 있는 거예요. 산에 빗자루질을 왜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사단에서 제가 지시를 했어요. 사단장 간다고 헬기장부터 어디까지 빗자루질하고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차라리 그 시간에 병사들 잠재워라. 전투력 유지해라 말이지. 그리고 얼마 뒤에 거기를 제가 또 헬기를 타고 가고 헬기장에서 내려서 가다 보니까 빗자루질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이거 뭐야? 이거 내가 하지 말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 중대 막사 앞에 가니까 중대장하고 행정보관이 저한테 충성 사단장님 지난번에 병사들 쓸데없는 작업 시키지 말라 그래갖고 오늘 빗자루질은 저하고 행정보관하고 둘이 했습니다. 아주 해맑은 얼굴로 저한테 얘기를 해요. 제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야 너 왜 쓸데없는 일 했어? 안 되죠. 옆에 행정보호관 있는데 중대장 지휘 못합니다. 그래서 저도 같이 해맑게 웃으면서 아이고 그래 수고했다. 예. 그리고 제가 거기 가서 이제 원래 보고자 했던 볼일을 다 보고 돌아와서 연대장한테 전화해서 중대장이 좀 잘못 이해한 것 같으니까 나중에 기회 되면은 다시 한번 좀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했던 것이죠. 좋아요 꾹. 일반적으로 저를 포함해갖고 이 사단장이나 군단장 이런 분들이 예하부대를 그 순시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작전을 지휘하려고 그러면 사단장이 지형을 알아야 되잖아요. 지형을 알아야 부대의 특성을 알아야 작전을 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부대 위치도 파악해야 되고 그 지형 정찰도 해야 되고 또 사단장이 의도한 이 지휘 의도라는 것이 예하부대에 잘 전달이 돼갖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예하 부대에 찾아가갖고 내가 지원해줘야 되는 게 뭔가 현장에 가보지 않으면 이거는 누가 허위보고하면 알 수 없는 거거든요. 제가 사단장 나갔을 때도 그 독립중대가 그 하나 있었는데 거기 사람들이 잘 안 갔어요. 가봤더니까 아주 열악하게 이럴 데 없어요. 화장실부터 뭐 해갖고 그래서 그 소위 이제 격별 보습이라는 게 나왔을 때 다른 걸 다 젖혀두고 그 독립중대의 시설 보수하는 데다가 예산을 제일 많이 일본으로 해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 그 중대장이 얼마 전에 제 어디 영상에다가 그 댓글 쓰는 걸 제가 봤는데 그 다음에 반드시 현장에 가서 토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현장에 가고 경계구역을 조정한다 그러면 현장에 가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예하부대에 가서 가는 길에 칭찬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그래갖고 하급자들에게 동기를 부여해주기 위해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늦어도 일주일 전에 이제 통보가 되도록 돼 있어요. 이건 상급 부대의 지침이에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냥 오면 되지 왜 일주일 전에 알려주느냐? 일주일 내내 작업한다는 말이죠. 일주일 전에 통보하지 않고 갑자기 가도록 시스템이 돼 있으면은 사단장만 가는 게 아니라 뭐 군단장도 가고 말이죠. 임의대로 바꾸면은 그 부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분기별로 월별로 사전에 높은 부대부터 예하부대에 언제 누가 간다는 것을 다 알려주도록 돼 있는 것이죠. 하여튼 어떤 하급 부대를 방문해 갖고 사단장들이 무슨 꼬투리 잡아 갖고 말이죠. 지휘관들을 못 살게 굴었거나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알게 모르게 전파가 돼 갖고 하지 않아도 될 일까지 그냥 막 하다 보니까 병사 여러분들이 쓸데없는 작업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장군들이 예하부대에 순시하고 방문하고 하는 것이 어떤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 상하 간의 신뢰감을 조성하고 상호 간에 도움이 되는 이런 환영의 대상이 돼야 되는데 병사들 입장에서 제발 오지 않았으면 하는 심지어 PTSD까지 느끼게 하는 이런 기피의 대상이
돼서야 되겠는가. 혹시 이 영상을 보는 현역 간부님들이 계신다 그러면은 제발 사단장님이나 군단장님 반드시 해야 될 거는 해야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작업은 하지 않도록 다시 좀 노력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오늘의 장군은 군은 이등병부터 뭐 사단장까지 모두 한 마음으로 뭉쳐야 이길 수 있다는 차원에서 상하 동욕자 승입니다. 행복